자, 6월 30일, 월 말이죠. 자,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6월 한 달 시장이 마무리됐고요. 월봉에서는 한 달 기준으로 봉 하나가 완성되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특이주로 다 이재명 관련주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건 아니고요. 한국종합기술과 이니텍, 이런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 한국종합기술 이 주가가 이제 이재명 때문에 상승세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당사 이 한국종합기술 사회이사 등이 이제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 명단에 포함된 건 맞는데 개인적인 사항으로 이제 이 당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딱 선을 걷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죠. 보통 정치 테마주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니텍도 자 이렇게 보면 이재명 관련주 몇 개 있는데 오늘 이재명 오늘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 이런 기사와 함께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재무라든가 이런 게 좀 튼튼해야 사실 좀 이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 잘 볼 수 있는데, 이 재무라든가 게 너무 엉터리면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무를 보면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 PBR 0.74, 일단 시장의 가치는 좀 싸게 받고 있죠. 어, 시총이 자 1000억짜리 시총 10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1900억 매출 부분이 좋아요. 그러고 영업이익도 잘 일어나고 있고 현금유불 2400% 부채비율 39%로 이렇게 나쁘지 않은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하더라도 좀 재무라든가 튼튼해야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단지 이제 차트의 위치가 문제인데 월봉에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고점인 17년도 5월달에 형성된 12,850원 여기가 조금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12,800원대를 뚫고 나가주면 크게 우상향할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저 자리 맞고 떨어지면 또 조정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상한가거나 막 올라가는 걸 쫓아가기보다는 하루 단기 단타 스킬이 좋으신 분들이 이런 종목 가능하고요. 또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주거나 5일선 티코너라도 일단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상한가 시원한 걸 쫓아가는 거 선하는 거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재무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게 맞습니다. 자, 이니텍을 보면 역시 PBR 1.18게 가히 비싸게 받는 주식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시가총액 1,300억짜리, 시가총액 1,300억짜리가 매출이 2,628억, 시총에 비해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 좋은 회사고요. 단지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된 게 조금 마음에 걸리고, 현금 유보율이 1000%, 부채 비율이 23%로 역시 그 나쁘지 않은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종합기술하고는 별개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5개월선 이수를 뚫으면 강하게 나가는 이제 차트고요. 오늘 뚫어준 자리가 약간 조금 의미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18년도 5월달하고 15년도 12월달에 형성된 중요한 매물대 자리가 있어요. 종가상을 뚫어놨습니다. 특히 월말 종가상 뚫어놨기 때문에 예전 고점인 이렇게 11,000원대, 그걸 깊게 보면 14,000원대까지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한국종합기술처럼 이제 상하 최고가를 찍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니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갈 길이나 먹을 폭, 저희가 마진폭이라고 하는데 먹을 폭, 마진폭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상한가를 시연하고 어제도 22%긴 꼬리 달고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 시연한 종목 너무 쫓아가 사기보다는 반드시 눌림목 이렇게 하루 이틀 며칠 눌러주거나 이럴 때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 날아간다면 내게 아니구나 하고 내비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가지신 분들의 보유자분들의 권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무난하고 너무 욕심부려서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오늘 보면 이제 델타 변이 관련해서 조금 시장에서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렇게 미국에서 좀 혼란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화이자 모더나 등 이제 기존 백신에 이제 델타 변이 막을 수 있나라는 이제 꼬리표가 달렸는데 사실 좀 모더나 쪽이 좀 이 델타 변이에 좀 강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러시아 이 백신 스푸트니크 V도 이 델타 변이의 약 90%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모더나 관련주가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잘 움직였는데 자 모더나 백신 델타 변이에도 효과 그리고 러시아도 효과를 효과에다 발표했고 이렇게 이제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하신 분들하고 시험을 했는데 이 면역 반응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자가 변이 효과가 있다라면서 이제 크게 올랐죠. 보시게 되면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이 경구용 코로나19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에 GLS1027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억제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mRNA
모더나가 결국 모더나 화이자가 이 방식이 이제 mRNA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새 mRNA 관련해서 조금 신경 쓰시라고 했죠. 제약바이오주라 뭐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mRNA 관련주들이 제가 좀 괜찮다고 그랬죠.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또 크게 급등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월봉이 최고점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으면 고객만큼 떨어진 거죠. 이 가격이 47,550원인데 오늘 고점이 5만원대를 찍었습니다. 이 전고점 뚫고 떨어진 건데, 자, 주봉에서도 사각 최고가 찍고 왔고, 일봉에서도 상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도 조금 부담은 있어요. 근데 5일선만 깨지 않는 한, 자, 괜찮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올리패스나 아미노로직스, 서린바이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이 일봉에서 급락한 적이 있어서 이 친구가, 자, 언제냐면, 요렇게 점화한가 맞고, 이제 3월 달에,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했는데, 그냥 오늘 급등을 하였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이제 이 5개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5개선 뚫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내일이 이제 그 7월 1일 드디어 이제 월 초의 시작이죠. 5개선 위에서 출발하면 또 한번 좋아질 수 있고, 주봉에서는 일단 올리패스 같은 경우 20주선을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럼 5주선 20주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주선 다시 받고 내려오면 5선까지 밀릴 수 있고, 일봉에서 조정이 들어오니까 조정 주고 다시 돌아나갈 때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서린바이오를 제가 새벽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래도 아까 보니까 한 6%대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이 친구 전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월봉상. 그렇지만 월봉 전 고점까지만 가도 상한가 근처가 되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 모든 중기 추세 확증은 이제 5주선에 사는데, 5주선에 잘 있죠. 그러고 예전에 뚫어줘야 될 매물대인 21,0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5선에서만 잘 끝나면 다음 주에도 추세를 따라서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어제 5선 깨는 척해도 결국은 5선 회복해주고 잘 돌아나가고 있죠. 따라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서린바이오도 mRNA 이슈가 조금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미노로직스 같은 종목도 역시 mRNA 관련주인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우상향으로 잘 유지되어 있고, 자, 5개월 우상향으로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5개월선 딱 찍고 나가는, 우리 5개월선 안 깰 거야, 이런 모습 보여줬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잘 지켜주고, 예전에 뚫어져야 될 매물대 같은 데를 다 매물 잘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아요, 이 친구에서. 아미노로직스하고 이 서린바이오 정도는 mRNA 관련해서 꼭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5일선이 20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긴 이후에 5일선의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언제든 빵 때릴 수 있어요. 추세를 잘 유지한 종목들이 항상 이렇게 빵빵 때려주기 때문에 아미노로직스나 서린바이오도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크게 급상승한 적이 있죠. 이거 관련해서 잠깐 쉬었다가 자 상승 조정 2차 상승 할 수 있는 분위기니까, 자, 서린바이오도 꼼꼼히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mRNA 관련해서는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이 그 mRNA 관련주들이 계속 이 시장 속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이 mRNA 관련한 이 그 모더나 이런 종목들도 델타 변에 강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도 델타 변이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기록과 백신 접종의 기록 토대로 계산을 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개발한 자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 센터의 데니스 로고노프 부소장이 29일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델타 변이에도 약 90%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좋았고, 이 스푸트니크 V가 유럽 EMA 승인이 지금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러시아 측에서 말했죠. 미하일 무라시코 러시아 보건부 장관이 스푸트니크 V의 EMA 사용 허가 취득이, 자, 이제 지금 자기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일정에 따라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도 흐름이 좋고, 또 휴온스 글로벌은 이제 1회 접종 백신이 스푸트니크 라이트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보면 보람파마, 자, 휴메딕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프레시바이오 파마 이렇게 가 이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스푸트니크 V 관련도 흐름도 오늘 좋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WHO 승인도 어차피 나겠죠. EMA 승인도 나고, 근데 단지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건데,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도 보면 이제 아까 따로 이제 스푸트니크 V 영상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잠깐만 보면 오늘 월봉이기 때문에 일단 20개월선 월봉만 볼게요. 마감. 자세한 거는 이제 전 영상 보시면 돼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개선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21선만 깨지 않으면 자, 상관없이 잘 돌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레시바이오 파마도 월봉 상황 잘 끝났고 주봉에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거죠. 주봉은 봉 하나가 한 주인데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 하나가 있는데 이때가 요렇게 이제 5월 7일 날 형성된 32,000원짜리예요. 32,700원. 이 위에서 끝나야 이번 주 끝나면 추세가 잘 유지되고 중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추세를 유지해서 잘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셀주스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지켜줄 자리가 하나 있는데 5개월선이죠. 월봉 5개월선을 단단히 잘 지켜줘야 돼요.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주식이 추가로 하락하게 되는데 잘 지켜주고 있고 자, 휴메딕스가 사실 전 제일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4월 달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있었고 중요하게 지켜줄 요런 중요한 자리들 그러니까 19년도 3월 달부터 잘 지켜주던 자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줬고 안착했고 다시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좋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박스권에 있긴 해도 오선에 바짝 붙여놨어요. 내일 같은 날 목요일 금요일에 오선에만 올려놓으면 다음 주에 오선에서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21선 근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큰 상관없죠. 오늘 저런 기사들이 힘서 7% 정도 갔다 왔는데 위아래로 역시 잘 왔다 갔다 하다가 21선만 회복해주면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월말인데 그래서 월 말에 깨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음 달에도 5개월선을 잘 지켜주면 되는 거고 5개월선만 잘 지켜주는 한 장기 추세가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군당바이오가 제일 걱정인데 사실 이 친구도 괜찮아요. 다행히 조금 십자도지 같은 게 생겼는데 예전에 깨지 않은 애들 잘 깨지 않고 끝났고요. 조금 이제 이 주봉에서 5수선을 돌파해주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런 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쨌거나 무조건 5선 위에서 이쁘게 돌파 안착해줘야 추세가 잘 유지되고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가 잘 유지되고 상황이 좋으니까 괜찮아요. 스푸트니크비 관련된 흐름이 전 나쁘지 않고 이화전기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이 친구가 차트는 잘 이뻐요. 재무는 좀 불안하긴 한데 5개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월 말인데도 잘 끝나줬고 내일 같은 날 월봉이 다시 시작될 때도 역시 월봉 위에서 끝나주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 보여요. 주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20주선 위에 있고 5선만 위에 올려놓으면 자 일봉에서 자 20선 근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빵 때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은 EMA 승인하고 WHO 승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WHO 승인을 받아야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는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혼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또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엔젤 산업이죠. 자, 엔젤 산업이자 출산 관련주인데 자,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 꽤 올랐는데 자, 중국 자녀 3명 출산 허용 예전에 났던 기사죠. 근데 오늘 또 한 번 나왔는데 지난달 30일에 이제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서 2016년부터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겠는데 5년 만에 자 이제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시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엔젤 산업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자 크게 좀 움직였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가 제일 크게 움직였어요. 월봉에서 역시 추세죠. 보시게 되면 항상 제가 이제 최고 좋아하는 차트가 이렇게 상승을 잘 하다가 5개월선이 60개월선을 뚫는 위치에 있을 때 60개월선 딱 짚고 나갈 때 이때가 상황이 제일 좋아요. 이제 월 말이라 내일 상황이 좀 애매한데 이거 망치형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조금 애매해지긴 해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추세가 좋고 월봉에서 이제 저런 형태가 생겼지만 일봉에서는 일단 이전 고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 같은 날 그냥 급상승할 수도 있고 떨어지더라도 역시 진짜 급등 잘 안 주시고 5일선 깨지 않으니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들고 계신 분들도 5일선 깨지 않는 한 홀딩 하는 게 맞아요. 또 이렇게 오늘 보시면 캐리소프트도 이제 크게 올라갔는데 월봉에서 추세가 대단하죠. 역시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는 걸 보여주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중가상. 그래서 5선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지만 K스포트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고점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이 친구는 버려두는 게 좋아요. 그냥 더 가든 말든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크게 수익 나는 거고 K스포트는 버려두는 게 낫고 이 제로토스분이나 코르디아 톱박스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월봉에서 좀 흐름이 좋고 높지 않은 위치에 있죠. 하지만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영망치형이 생기면 저 같은 경우 조금 찝찝해서 파는 경우인데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5개월선 근처가 오면 추가로 매수할 타이밍이 되고 이 지금은 이전 이제 중요한 자리가 얼마냐면 요 20개월선 투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 이렇게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이때가
1950원대인데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하시면 되고, 깨면 일단 손절했다가 5개월선 근처에 사시는 게 맞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선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쭉 들고 가는 게 맞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자, 5일선 근처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사실 이 친구 저도 매수 매도를 좀 진행을 했던 이제 그 종목이었었는데, 기간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이나 이런 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자, 3위각기 웅진 싱크빅, 특히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이 교육 관련주이자 이제 그 윤석열 관련주 몇 개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엔젤 산업이라는 그 교육 관련주인데, 오늘 교육 관련주 중에 비상교육이 또 굉장히 핫했죠. 대단한 비상교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5개월 선이 이제 60개선을 뚫는 골든코스가 생기기 전인데, 일단 이번 달에 60개선을 못 뚫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내일부터죠. 다시 한번 이제 5개월 선까지 밀었다 갈 수도 있고, 또는 오늘 종가 근처에서 출발해서 60개선을 뚫을 수도 있어요. 주봉의 추세가 중요한데, 주봉에서 5선 회복해주지 못했고, 이때 21년 5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 근처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해서, 이 자리 깨지가 않고 이제 쭉 옆으로 가다가 이제 상승할 수 있죠. 일봉에서는 조금 좋았는데,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애매한 게 추세 유지하다가 조정, 추세 유지하다가 조정하면서 이 바닥선을 잘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바닥바닥 그리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이 십자도정, 추세 전환의 캔들이 되는 십자도정 하나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도정 캔들을 기준으로 잘 돌아나갈 수 있고, 이 월봉에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도가 좋죠. 그래서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꽤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웅진시크비에 관한 자료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는데, 일단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자, 저번 3개월간 올라가고 한 달 쉬고 다음 달에 상황이 좋아 보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일봉에서도 자, 추세 전환 캔들이 생긴 것 같아요. 오로라라든가 이제 손오공 이런 종목들도 사실 잘 엮여 있는데, 자, 오로라를 보면 이 친구 예전에 월봉에서 위치가 참 좋다고 그랬었는데, 자, 5개선이 60개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 상황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60개선을 깨지 않고 돌아나가는 모습.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 역시 5선 회복해졌죠. 따라서 이번 주 5선만 깨지 않고 잘 올려놓으면 다음 주 5선 타고 올라갈 수 있고요. 일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21선 위에서 잘 이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자는 이제 거래량이 필요하죠. 조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약해요.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대금만 강하게 터지면 순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삼위각기라든가 여러 가지 엔젤 산업에 관한 저출산 관련한 정책 관련주들이 있어요. 꾸준히 잘 보시고요. 이 삼위각기 같은 종목도 보면 월봉에서 이제 60개에서 이쁘게 안착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60개선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한두 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3위각계도 웅진시켜보자면 꽤 오랫동안 가격 중이고 기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주봉에서 보면 5선 회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20선 회복해 줬기 때문에 역시나 추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재무자금 보고 갈게요. 3위각계는 PBR 0.76, 1이 아직 안 되죠. 나름 괜찮고요. 시총이 자 1,700억짜리, 시총 1,7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2,400억,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띠고 있고, 자 흑자 기술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금유불이 400%, 부채 비율이 162%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 보이고, 이 3위각기 정도는 꾸준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내일 새벽 영상에서도 3위각기 정도는 한번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 보시면 어떤 분들 마찬가지지만 이 시황 정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매수 종목 같은 거에는 이제 복귀 같은 것도 좀 있지만, 사실은 다음에 어떤 종목이 상승할까라는 걸 조금 예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섹터 안에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으면 다음에 후속주, 그러니까 대안주죠. 대안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시황 정리는 중요하고, 이렇게 시황 정리나 이런 걸 안 하면은 어느 종목이 어느 순간 튈지 모르죠. 누구도 내일 당장 상한가 할 거 맞춰봐. 그거 맞춘 사람 없죠. 신의 한 이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반드시 시황 정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종목을 찾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서 약간 특이했던 종목들이 이제 전기주였어요. 전기주 추세가 아직 안 끝냈다고 그랬죠. 자,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선도전기가 제일 많이 안 갔다고 그랬는데, 월봉에서 잘 끝났죠.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월봉에서 이 상승 추세가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고, 이제 오늘 이번 달에 잘 끝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월봉 5개월선이 60개월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따라서 다음 달에도 5개월선 근처에 다시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특히 주봉에서 5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5선 깨지 않는 한, 자, 5선에서 매수, 그러면 쭉 들고 있으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20원 회복해졌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급등했었죠, 이날. 6월 8일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거에 힘입어서 크게 한두 번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전기 중 강명전기, 재룡전기, 재룡사업도 다 좋았는데, 이 PNC테크라는 종목도 상당히 강해요. 이렇게 보시면 6월 2일 날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고, 이렇게 상승이 있었고, 가격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제 반등하려고 하죠. 자,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 이제 5선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 해줬지만, 이번 주에 5선만 깔끔하게 회복해주면 순간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일진전기가 좀 핫했었는데 사실 이 친구 자리가 좀 높아요. 월봉에서. 이제 말일날 잘 끝나긴 했는데, 어쨌거나 예전에 가장 고점 근처를 아직 찍지는 못했지만 이때 가격이 7,090원, 이번 달 고점 6,560원인데 조금 높은 점은 있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5주선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엄청 중요하겠죠. 깨지 않고 급등하면 그대로 쭉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역시 이제 20일선 깨는 상태, 여기서 복귀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일 내일 모레 복귀 못하면 쭉 타고 깨지고 5일선 20일선 깬 데드크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간 선도전기나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이는 거고, 재룡산업 같은 종목도 역시 월봉에서 진짜 엄청 이쁘죠. 잘 올라가고 있고, 예전 고점이 11,0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 먹을 폭, 마진폭이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이 잘 끊고 있기 때문에 5선만 깨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땡땡이 두 개 생겼죠. 어제 오늘. 그래서 운봉 두 개가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5일선 깨지 않으면 순간 또 급등할 수 있는 게 이 재룡산업입니다. 그래서 재룡산업, 재룡전기 꼭 같이 보셔야 되고요. 이 선도전기까지 이렇게 세 개는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은 교육주의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상교육이 이 종목이 굉장히 특이한데, 자, 월봉에서 추세가 엄청 잘 유지돼 있죠. 잘 유지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 이제 중요한 매물대 근처에 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뚫어주고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여기를 빵 때리고 뚫어야 돼요. 빵 때리고 뚫었을 때 여기를 지지선으로 만들면 새로운 상승이 또 시작되고, 이번 달에 여기를 못 뚫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면 다음 달에 한 달 정도는 음봉으로 떨어져서 60개선까지 쉬고 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죠. 역시 주봉일봉에서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벌써 이 자리를 지금 세 번째 못 뚫었죠. 자, 6월 15일 날 못 뚫고 6월 29일 날 못 뚫고 오늘 못 뚫었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하게 떨어지고 돌파해주고 나가면 새로 진행해야 되지만 상당히 높죠. 이 친구 우리가 새벽 영상 찍을 때 이때부터인데 벌써 이렇게 급등해버렸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에 관련해서 이제 교육주들 중에 많이 갔죠. 웅진대교는 어제 며칠 전에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보시면 이때 6월 14일 이렇게 이제 6월 16일 날 이제 크게 갔다가 또 6월 29일 어제도 크게 갔다가 이제 오늘 하루 쉬는 분위기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아직 60개월선 밑에기 때문에 좀 관심권에 두셔도 돼요. 특히 주봉에서 5주선 이탈을 아직 안 했죠. 물론 이번 주 5선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역시 5선 기준으로 잘 매수매도 진행하면 되게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메가스터디나 메가스터디 교육도 이제 좋긴 한데, 사실은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 월봉에서 엄청 높죠. 벌써 상체호가 찍고 가고 있고, 자, 이 메가스터디는 근데 메가스터디 교육에 비해서 그나마 그 월봉이 너무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아까 메가스터디 교육 높았죠. 메가스터디는 그렇게 높은 위치 아니고요. 예전 정고점, 변곡점 가격대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16,000원대예요. 그래서 여기를 언제 맞고 떨어졌냐면 21년도 4월달, 올해 4월달에 맞고 떨어졌는데 잘 올라가다 이번 달 한 달 음봉, 그러고 다음 달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예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재물을 보면 자, 시총 0. PBR 0.59, 11은 간다고 보면 여기서 더블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14,800원이니까 최소한 2, 3만 원대, 3만 원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물론 PBR이 모든 주가의 어떤 목표가나 이런 걸 정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주식을 하면서 고평가돼 있나 저평가돼 있나를 알 수 있는 조금 중요한 지표 중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자, 시총이 1,700억짜리죠. 시총 1,700억짜리 매출이 1,300억, 1,400억, 이제 자기 시총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현금 유보율이 4,000%, 부채 비율 30%, 나름 굉장히 단단하죠.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는데, 자,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이번 달 한 달 쉬었다고 보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요. 역시 주봉에서 5선 회복해놨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모든 주식은 주봉에서 오전 회복할 때가 제일 강력하고 좋고,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어제 급등했고 다시 오늘 이쁘게 돌아섰기 때문에 이 메가스터디도 이렇게 한번 급등하면 상한가 이렇게 잘 가요. 그래서 이 메가스터디도 꼭 관심 갖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mRNA, 그리고 이제 스푸트니크 V, 그 델타 변이, 라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 라고 이제 교육주, 전기주 이렇게가 좀 시장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나머지 상한가 거래는 종목들은 사실 개별 이슈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계약권이라든가 개별 이슈까지는 모르지만 시장 전체 흐름에 대한 판단, 시황은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